마추픽추라 그러셨는데 예. 그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뭐 깨초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요게 봉우리의 이름인 것 같아요. 마추와 피추. 아, 추가 봉오리고. 그런 뜻은 아닌데 둘 네. 다 여기 지금 옆에 빼쭉하게 올라온 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산과 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봉우리의 이름이 마추픽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의 봉우리.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앞산과 뒤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청봉과 두 중청봉 봉우리의 이름이 이러네. 마추픽추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추와 피추 사이에 있는 유적이죠. 근데 이게 되게 잘 졌네요. 되게 아름답게. 이게 이 해발 2,600m에 물론 멕시코 시티도 해발 2,450m입니까? 그러니까 그 높이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요거는 저 한마디로 산 꼭대기 있는 거죠. 산의 꼭대기에 있는 데라서 산 꼭대기.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를 못 갔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맞아요. 근데 제가 멕시코 시티에 살기 때문에 해발 2,600m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가고 여기 이 박물관에 가니까 지금 요 부분이 요쪽인 거예요. 요쪽 한쪽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건데 그 해발 요 밑에 제일 높이가 이제 2,6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서부터 한 2,400m 정도부터 이렇게 축대를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라가네요. 축대를 쌓아서 여기 밑으로 축대 쌓아서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 공간에는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해발 2,600m 물이 어디 있겠냐 싶겠지만은 이쪽으로 또 물길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산이 큰 데는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은 가뭄이 오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큰 산은 가물어도 물이 있어요. 큰 산에는? 해발 6,000m 정도 큰 산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몰랐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산이 크니까 아마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저기 내부 공간이 있어요. 연못 같은 게 있나? 연못이 있던 건 아니지만은 나무가 뭐 흡수하든가 땅이 흡수하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로 흐르는 물은 항상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런 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렇죠. 저도 딴 건 모르겠는데. 산이 물이 있어요. 봐. 이게 조그마한 산이면 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발 6,000m에 거대한 안대 산맥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으로 물이 지나가는 도랑이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하이렘 빙함은 여기 새벽 4시 정도에 출발해서 아침 한 10시 정도 11시간 못 돼서 도착했다 그래요. 4시부터 11시? 네, 그러니까 기계야 뭐 한 대여섯 시간? 대여섯 시간 등산을 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데. 옥타기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딱 찾았군요.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모습이 보이는데 빙햄이 도착했던 당시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지금 보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이제 나무도 있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게 정비를 하긴 했지만은 여기가 워낙 고산지대고 이 뭐 비바람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지가 그래서 그대로 되는구나. 뭐 이 최소한 마야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야지 사진이라 찍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캐서우드 같은 경우는 뭐 나무도 자르고 인부도 동원하고 그래서 간신히 사진을 찍었는데 다 묻혀 있었던 걸 걷어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빙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착해서 보이는 대로 사진 찍었어요. 고산지대에서 뭐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구나 그냥 유지가. 꼭 고산지대인 걸 이유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아주 독특하겠죠. 산과 산 사이에 있어서 아마 바람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 부서지고 그리고 여기가 화산지대지 않습니까? 화산지대라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잉카인들이 만든 건물들은 무너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한 오후 5시쯤 내려가요.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유적을 발견한 거군요. 왜냐하면 마추픽추가 지금 전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고 최소한 중남미 그러니까 뭐 치첸 이사 뭐 이런 테오티아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유적지입니다. 그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하늘공원 같이. 예, 맞아요. 약간 뭔가 완전 진짜 위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늘공원. 유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그 산 위에 공원을 만들어 놓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다가 것 같아요. 인카 트레일 그래서 여기까지 이 근처까지 기차가 가요. 기차가 가서 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엄청난 관광지가 되겠네. 유적지 겸 관광지.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야. 제가 이걸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야, 여기를 왜 못 가셨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예? 왜 못 갔냐고요? 예, 못 가셨어요. 제가 페루를 당연히 이제 마추픽추를 목표로 갔죠. 당연하겠죠. 예. 마추픽추를 제일 많이 하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예, 도착한 곳이 리마예요. 리마. 예. 리마가 여기, 요쪽이 여기. 근데 리마는 해안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현재 페루의 수도인데요. 그런데 해안지대인데 저는 계획을 이쪽에서부터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 쿠스코를 지나서 까하마르카 북쪽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제일 먼저 저 티티카카 호수. 제일 남쪽이 그러니까는 페루의 제일 남쪽이죠. 남쪽. 제일 남쪽에서 출발해서부터 올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스카 쪽에 있다가 이 티티카카 호로 올라갔습니까? 근데 나스카는 지상화가 있는 저지대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밤에 출발하는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에 버스를 타면 6, 7시간 지나면 이 새벽에 티티카카 호수에 도착합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좀 높은 곳인가요? 예. 해발 3,300m 정도. 그러니까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낮은 쪽으로 내려가시겠다 이런. 아니죠. 이제 낮은 곳에서 이제 그렇죠. 왜 딱 높은 데 출발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런 계획으로 이제 그런 높은 남쪽에서 곳으로, 남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데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 그냥 높은 데서부터 쭉 내려가는 게 편하죠, 사실상. 그런데다가 네네. 제가 이제 멕시코 시티에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해발 거기가 2,500m 정도 되거든요. 2,450m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백두산보다 높네. 그렇죠. 네. 높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나스카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바로 그대로 고산지대로 그냥 티티카카 호수로 도착했어요. 높은 곳으로 갔어요. 예. 티티카카 호수. 예. 예. 이게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이게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 뭐 기울어지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도 저런 호수, 저렇게 넓은 호수가 근데 있다는 거죠. 밤중에 한 10시쯤 버스를 타고 네네. 도착하는 새벽 5시, 6시인가 해 뜰 때쯤 했어요. 그쵸. 아주 신났죠. 또 일출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뭐 오늘 이제 멋지게 네. 그 유명한 티티카카 호수를 방문하겠다. 네네네. 그런데 내리고 나서 네.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뭐. 이게 고산병이죠. 아하. 저는 고산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놈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니까. 네. 와, 근데 1시간쯤이 안 걸리고 그리고 이 머리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걸어다니면서 이놈의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고산병에 오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 고산병 때문에 이 내려가면 그 고산병은 도로 내려가야만 나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전에 2번 다시 페루를 안 올 것 티티카카 호수는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머리를 쥐어삼고 구경을 했어요. 그냥 참고. 참고. 이게 이제 머리를 쥐어삼고 구경한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서 고산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고산지대에 익숙한 사람도 그 난리가 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여행하시려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여행하는 분들도 그거 참고하시라고. 야, 그러니까 그 학자가 가서 그 유적지도 못 보시고 내려오신 거 아니야. 대단하죠. 그래 여기 할 수 없이 여기는 보고 여기 그날 오전에 관광 그 팀을 쫓아서 구경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셨고. 여기 이제 이게 갈대거든요. 네네네. 이 갈대가 아까 본 황금으로 만든 모형 배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갈대로 만든 배예요. 갈대로 원래는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대라서 이 티티카카 호수에서도 띄우고 여기 우리는 이제 이런 통통배를 탔지만은 원주민들은 전부 다 이 갈대로 만드는 배를 만들어 타고 그리고 이 갈대로 땅도 만들어요. 인공섬을. 그러니까 갈대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띄우죠. 띄워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게 이제 우루섬이라고 그 섬 위에서 사는 사람들. 갈대를 엮어서 섬을 만든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갈대가 되게 많은 거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이 호수가 얼마나 큰 거 아니? 여기 그림에서도 잠시 봤지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 같아요. 산 위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발 3,000m. 그러니까 이게 안데산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겠죠. 이게
저 페루하고 볼리비아의 국경지대를 이루는 곳이에요. 야,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거죠? 네, 근데 바다처럼 보이죠. 정말 수평선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엄청 넓게 저기 끝에 완전히 무슨 그런데 수평선 같이 보이네요. 이 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안데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여기가 호수니까 물고기도 많고 갈대도 있고요. 그리고 섬을 만들어서 거기 살 정도로 넓은 곳이에요. 갈대 위에서 살았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저 스페인 시절뿐만 아니라 스페인 시절에도 뭐 노예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 또 현대에서도 도망자들이 주로 사는 곳이래요. 아, 예, 그런데 갈대 지금은 쪽으로. 관광지입니다. 아, 우로. 네. 그래서 요거를 잠시 구경을 하고 그 옆에 유일하게 이제 구경한 게 삭사우아만 성체라는 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삭사우아만. 삭사오만. 예. 처음 듣는데요. 와. 삭사오만. 성체가 보이세요? 이거 되게 뭔가 이게 무슨 바위. 네,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규모가 네. 우리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요. 뭐든지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성체인데 그 밑에 있는 여기가 바닥에 있는 것이 성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찍은 사진. 이제 보이죠? 그냥 뭐 돌 하나도 엄청 크네요, 그냥. 예, 아유, 그냥. 이 돌이 얼마나 큰가. 옆에 아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면 하나의 이 악이 묻힌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돌인 거예요. 이걸 싼 거예요, 그럼?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삭사오망 성체를 싼 사람들은 잉카 사람들은 아니고 잉카 옆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아, 찬찬인가. 잉카 옆에 사람, 하여튼 뭐 예, 어쨌든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성체를 쌓아놓고 잉카가 굉장히 정복자들이거든요. 이 성체 쌓아놓고 설마 뭐 지금 우리가 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잉카 사람들이 키가 평균 우리보다 작았으면 작았겠지, 크지는 옛날이니까. 않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예. 사람들이 이 성체를 넘어와서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어. 예, 방어용이. 그래서 잉카 옆 나라 사람들이 방어용을 만들었군요. 그러고 나서 네.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잉카 애들은 성체를 넘어가지 않고 바닷길로 돌아가지고 빙그르 돌아가가지고 이 찬찬이라는 동네를 칩니다. 아, 그래서 호수길 아까 바닷길이 아니고 그 호수길 아니고 아. 해발을 내려가가지고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온 거예요. 아. 그게 대단한 이제 정복자들이. 그러니까 잉카인들도 사실상 정복자들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민족.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아스테카도 그 주위의 나라들을 전부 다 복속시키고 그렇죠. 그 유일한 제국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잉카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 잉카도? 나스카 이 찬찬 치무 뭐 이런 여러 이제 문명들이 부족들을 다 예, 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정복하는 정복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킨 예, 사람이거든요. 통일을 시킨 제국인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잉카 각각 제국.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뭐 역사는 대충 비슷하네요. 예, 역사 중미의 역사하고 여기하고 거의 아스테카하고 이 잉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잉카인들의 건 아니고 잉카 옆 동네. 옆 동네. 찬찬. 네. 찬찬족이 만든 건데 방어 성벽. 예. 방어 성벽인데 네. 이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돌의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 있는 돌을 깎은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돌을 크기를 똑같이 할 실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돌이 다 크기가 제각각인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그걸 똑같이 깎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활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다 깎고 힘드니까 약간 그 크기에 맞춰서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신 것 예, 같은데. 정말 그래요. 네. 정말로 다 깎으니까는 크기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크기를 또 안 맞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뭐 돌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마야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접착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시멘트 같은 거. 그렇죠. 뭐 근데 우리는 잉카 항토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기에다 접착제를 안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접착제가 없습니다. 돌과 돌이 아이고. 네. 오히려 잘 자세히 보여요. 봐. 돌과 돌을 이렇게 쫙 맨들맨들하게 가른 거예요. 딱 맞춘 예, 그래서 쫙 달라붙어인 거예요. 블록같이. 근데 오죽하면 뭐 어떤 사람의 표현이라면 요 사이에 면도날도 안 들어가더라. 그만큼 정교하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정말 관광객들이 그런지 하면 돼. 여기다 칼을 그렇게 집어넣고 이런 거.
정말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네, 연도면단. 근데 실제로도 정말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없네요, 진짜 이쪽. 예, 틈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 크게 맞추면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한마디로 해서 수작업을 하나씩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쫙쫙 악구를 맞췄다고. 그래서 보는 거군요. 예. 저기 이쪽이 네. 화산지대. 화산지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저 마추픽추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그 기술이력이 있군요, 기술. 예. 이게 지진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지그재그로 만들어가. 그렇죠. 이게 서로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나도 흔들리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서로 힘을 받아서 약간 흔들리다가 그대로 서 있고 그러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상당히 딱딱 지금 정확하게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기 1000년이라고 그래도 지금부터 지금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예, 아니면 훨씬 그 전에 지었든지. 그런데 뭐 하산 지형이라서 뭐 분명히 하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났을 텐데 전혀 흔들림 없이. 예. 야, 대단하네요. 삭삭을 만들었죠. 와, 이게 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옆으로 이제 제가 쿠스코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네. 머리를 쥐어봤고. 근데 쿠스코는 근데 2,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산병이 날 이유가 없는데 이미 고산병이 나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예, 거기서 쿠스코에 약국에 가가지고 뭐 고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나은데 뭐 머리 부여잡고 오직하면 여기서 같은 우리 연구소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는데 저를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고생이죠. 고생이네요. 이게 이제 쿠스코의 거리인데요. 이것이 잉카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여기도 비슷하네요. 아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면 비교적 돌이 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를 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자를 정도면 뭐 자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쿠스코라는 도시가 멕시코 시티 기억나시죠? 네. 멕시코 시티가 원래 아스테카의 수도 도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위를 부시고 이 그 위에다가 짓고. 스페인의 건물을 세웠잖아요. 네. 쿠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쿠스코는 또 잉카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잉카인들이 만든 데다가. 근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유럽인들이. 예, 유럽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보세요. 이 도로 자체가 돌을 뭐 박은 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 위에 씌웠을 수도 있는데 요 돌 이렇게 쫙 박은 거 있죠. 이게 잉카 사람들이 만든 도로예요. 돌을 많이 활용했군요, 여기는. 예. 네. 그래서 아름다운 상당히 그 막 우리나라 벽돌 같기도 하고 되게 예쁘네요. 돌벽.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유지해요. 엄청 오래 가겠네요, 또 그리고. 예, 유적이. 예. 바로 여기가 이제 쿠스코의 이제 중심가인데, 요 앞에서 쿠스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사진 찍고, 이 앞에 우리 연구소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고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했대요.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저는 머리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 그냥 지나갔대.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와서 서로 인사하니까. 그럼 멕시코 시티에 갔을 때 나신 거예요? 네. 거기서 나를 봤다는 사실은 몰랐죠. 여기가. 근데 여기가 쿠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쿠스코가 이 입지는 똑같아요. 그 마추픽추하고 높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산 꼭대기 있어요. 쿠스코도. 쿠스코가 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티티카카 호수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여기는 산꼭대기라고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산꼭대기 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여기 쿠스코는 약간 좁죠. 그래서 주위에 근데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좀 있네요. 산이 보이네요. 네. 산꼭대기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쿠스코의 저가 중심가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꼭대기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보이죠. 이거는 저 천문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천문학자 연구해서 보니까는 산꼭대기에 이렇게 보니까 쿠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뺐네. 쿠스코에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깐차 신전이라고요. 신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산꼭대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뭐 해가
남중을 한다든지 동지에 해가 뜬다든지 하지에 해가 진다든지 그런 장면이 전부 다 산꼭대기에 걸려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꼬리칸차 신전이라고 보면 산꼭대기 하나하나마다 뭐 하지는 6월 22일이죠. 그리고 동지는 12월 22일 아니면 친추부님은 3월 21일 뭐 9월 23일 이런 식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쿠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러한 점을 전부 다 연결해서 1년 365일의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 체계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세계 체계. 예, 예. 그렇게 해서 저 시간을 알아보고 그러니까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해시계인 거죠. 그 아까 그 예. 코스텐인가 그 도시가? 예, 쿠스코가. 예. 그렇게 하면서 네. 그쪽을 이렇게 뭐 세 네 방향으로 해시계를 만들어가지고 해시계를 만들어서 해시계보다도 이제 천문시계겠죠. 천문시계. 예, 그렇게 해서 지도를 그려서 여기 보면 안티수유, 꼴라수유, 꾼티수유, 친차이수유 이러면서 나라를 이제 지배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 건축술과 이 천문학이 뛰어났다. 발달했다. 예. 잉카인들은 네. 그거는 이제 마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뛰어난 건축술에다가 네. 그 하늘을 관찰하지 않았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별을 거기는 별도 네. 별도. 근데 많이. 저는 항상 이상했던 거예요. 네. 뭐 여기서 본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물론 보이긴 하는데 꼭대기에 네네네. 그쪽에 해가 뜨고 지는 점, 별이 뜨고 지는 점 뭐 그런 게 잘 보일까?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하면서 이제 나스카로 갔죠. 나스카. 네. 아까 그 지상도가 있던.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네. 아까 티티카카오가 굉장히 넓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크네요. 예, 예, 예. 이렇게 넓고 이 페루, 예. 볼리비아. 쿠스코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마추픽추는 바로 여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쿠스코에서 간신히 머리를 쥐어 붙잡고 그 꼬리칸차 신전을 간 거예요. 꼬리칸차 신전에 가서 네. 뭐 창문을 통해서 보면 보인대요. 뭐 산꼭대기가. 근데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 세계체계를 정말 성립했을까?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 마추픽추를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타고 가면 마추픽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 3일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오면 꼭 마추픽추를 구경하리라.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게 2005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갔어요. 아직까지 마추픽추 못 보셨구나. 그 멋진 후회, 정원을. 후회가 만큼이죠.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2005년. 네. 나스카 쪽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가 그러니까 해발 6,000m의 안데산맥이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내려오는 곳이 이쪽이 나스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 이름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쿠스코는 도시 이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스카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찬찬 그랬잖아요. 찬찬도 그 북쪽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지역 이름. 하나 지역이겠죠. 옆 동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 이 안데스 요쪽을 이제 우리가 중미 쪽을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메소아메리카 문명에는 이제 마야, 아스테카, 테오티와칸 뭐 이런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시기도 약간 다르고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야 같은 경우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500년까지 한 3000년간 유지됐고 테오티와칸 같은 경우는 0년에서부터 한 650년까지 그리고 아스테카는 1300년이 돼야 비로소 나타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한테 멸망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안데스 지역도 똑같아요. 그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에 이제 대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안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데스 산맥을 끼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부 일부 그리고 브라질의 일부도 전부 다 이쪽 문명 지역이에요. 남미 쪽이니까. 네, 전부 다 중남미니까.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나스카, 뭐 잉카, 뭐 칩차, 찬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부족들이면서 저 문명이라고 이제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전했다. 뭐 동시에 발전하는 수도 있고.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도 있고. 아무튼 뭐 예. 지역이 다르든 시간이 다르든 그런 식으로 발견합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굉장히 현저하게 조건이 달라요. 지금
지금까지 보신 거는 그러니까 마추픽추도 이제 잉카인들이 세운 건데 잉카의 제 4대 황제가 지은 겁니다. 파차쿠티 황제. 파차쿠티. 네. 4대 황제. 네. 네. 그러니까 정복왕이에요. 그러니까 잉카를 가장 크게 발전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그 빌카반바가 아니고 그 파차쿠티 황제가 별장으로 세운 거래요. 아까 예, 마추픽추를 별장으로. 그래서 이 잉카 사람들은 전부 다 고산지대의 문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꼭대기요. 거대한 돌들을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런데 이제 나스카는 이 해안 지방이 있습니다. 해안 지방이 있으니까 문명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나스카. 네. 여기가 내려오니까 세상이 또 달라 보이죠. 완전 그냥 평원인데 여기 네. 그냥 저 위에 정말 산이고. 평원이에요. 그런데 산은 엄청나게 높이 서서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스카 평원인데요. 어우.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가는 길이 보입니까? 가는 길, 뭐 네. 강 같은 거가 보이는데. 이게 나스카 강이에요. 강이 있었군요, 또 평원에. 그러니까 평원의 강인데 산맥과 산맥 사이에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이 지금은 이쪽은 이제 건기라서 굉장히 말라 보이는데 사실은 양쪽에 계곡이 보이잖아요. 네. 그 계곡을 전부 다 물을 채우면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사는 게 보이십니까? 네, 뭔가 밭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건조한 산에 지금 산을 보면 산에 나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슨 완전- 사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사막 같은 느낌. 제가 화성에 온 줄 알았어요. 네네. 저 화성, 맞아. 혹성 탈출 그런 영화가 생각나요. 엄청 건조해 보이네요, 진짜. 예. 아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논현기 지형이잖아요. 산 그러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계곡이 있고 바위가 있고 물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건조해다는 흙과 돌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지하고 지금 아직 돌을 형성 못한 흙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기조사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산인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이 산과 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고 계곡의 하류 쪽에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쪽에 계곡의 하류 쪽 여기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저쪽 끝에 여기 집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집? 네. 뭐 마을이 있나 봐요?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채의 집이 몇 있습니다. 채 있네. 뭐 약간 큰 집도 하나 보이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여기 왼쪽 끝에 집 보이죠? 근데 정말로 황량하죠. 근데 같은데? 여기에서 상당히 살기 불편할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무슨 벌판 같은데 그냥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거기 드는데. 그런데요. 네. 제가 여기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갈대로 짚을 엮어서 이렇게 이거는 좀 이제 굉장히 허름한 집이고 이 좀 잘 사는 집은 여기다가 최소한 흙으로 만든 벽돌.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고 흙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저 햇볕에 말려가지고 벽돌처럼 만든 거 있습니다. 이것도 아도베라는 거 있습니다. 진흙벽돌이죠. 네네. 진흙벽돌로 지어요. 짓는데 제가 여기서 한 15일 정도 살았어요. 이 벽돌집에서. 그러니까 요 집은 아니고 요 집보다는 좀 나은 집에서 옆집에서. 거기도 그게 있나요? 뭐 펜션이나. 펜션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동네에서 우리가 발굴을 가면 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뭐 호텔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열악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조금 사는 사람 방 하나 빌려줘. 그래서 방을 빌렸습니다. 약간 임대식으로. 그래서 임대식으로 해서 네. 저 2주간 있으면서 나스칼 조사했거든요. 나스카. 네, 나스칼 조사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조사한 건 다음 시간에. 네. 네. 그 나스카 이제 그 지상도가 곧 밝혀지겠군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